어느 한밤중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낡은 기와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집은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주인공인 지연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자 이곳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인 할머니는 자상하게 미소 지으며 지연을 맞이했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 밤에 3층 다락방에는 절대 올라가선 안 돼. 알겠지? 할머니의 당부는 분명했지만 지연은 그저 오래된 집의 이상한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흘려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그녀는 다락방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다락방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차 뚜렷해졌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향했다.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문 앞에 도착한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락방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으며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락방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인형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한 도형의 그림이었다. 인형은 마치 그녀를 응시하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또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지연은 다락방을 나와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튿날 지연은 할머니에게 다락방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오래전 이 집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 얼음장 같은 겨울밤에 그 아이는 다락방에서 놀다가 얼어 죽고 말았지.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아이의 혼이 아직도 다락방에 남아있다고 수군거렸단다. 그날 밤 지현은 여행에서 얻은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이번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또다시 다락방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곳에 서 있는 아이의 형상을 보았다. 아이는 슬픈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아이는 눈물 대신 해맑게 웃으며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다락방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드디어 안식을 찾은 듯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그곳에서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가끔씩 늦은 밤이 되면 그 집의 다락방에 홀로 있는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일이 두려움보다는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퇴근 후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주인공 영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골목길은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수는 이어폰을 끼고 예전부터 좋아하던 팟캐스트를 들으며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집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그 시간 동안 그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문득 그의 눈에 무언가 포착되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낯선 형체가 골목 끝에서 그의 쪽을 향해 서 있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형체는 영수에게 일종의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조용히 그 형체를 주시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저 검은 실루엣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것이 분명해졌다. 영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계속 걸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 인물은 이상하게도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와 몸은 분명한데 얼굴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영수는 순간 섬뜩함에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 형체는 그저 서 있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 으스스한 광경에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영수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여전히 그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내 멀어지기 시작하자 그 얼굴 없는 인물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수는 놀란 마음에 더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그 형체는 그의 속도에 맞추어 계속해서 이동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느낌.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영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뒤쪽을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다.
초현실적인 경험에 혼란스러움을 느낀 영수는 빠르게 집으로 내달렸다. 현관에 도착해 급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 형체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수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형체의 모습이 떠올랐다. 몇 시간이고 뒤척이다가 가까스로 새벽 5시쯤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형체는 악몽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는 그 형체와 맞닥뜨려야 했다. 얼마 후 영수는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피로가 쌓여갔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모두들 그저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이 공포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결국 영수는 유명한 역술가를 찾아가 그의 고민을 상담했다. 역술가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형체는 귀신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가 해결하지 못한 과거 위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있었던 미해결의 문제나 억눌린 감정 이무의식 속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영수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잊고 지냈던 트라우마와 마주했고 하나하나 감정의 매듭을 풀어나갔다. 남들과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고 자존감 회복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영수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악몽 속에서 그 형체가 나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비록 이 경험은 그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영수는 이 경험을 웃음과 함께 이야기한다. 잊지 못할 공포의 밤들이었지만 그 덕에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며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기로 유명했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 마을 끝자락에 있는 귀신집이었다. 그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는 밤이 되면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모두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고 나 역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슴이 뛰었다.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다. 달빛이 희미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은 우리를 맞이하는 듯 살짝 열려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나무 바닥은 우리의 발소리에 따라 삐걱거렸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정말 썰렁했다. 낡은 가구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빛바래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였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친구 중 한 명이 "아, 창문이 열려 있는가 봐" 라고 말하며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창문은 처음부터 단단히 닫혀 있었다. 순간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지만 창문은 어떤 바람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닫혀 있었다. 다음 순간 우리 중 가장 겁 많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저기 누군가 있어" 라고 소리쳤다. 손전등을 비춰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친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친구는 분명히 어떤 형체를 보았다고 했다. 우리는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지만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나는 갑자기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진호야. 너무나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둘렀고 우리는 이제 그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은 마치 우리가 올라올 때와 전혀 달라 보였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작은 집안에서 길을 잃다니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길을 찾았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어떤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벽에 걸린 모든 사진들이 한꺼번에 바닥에 떨어졌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제서야 우리는 미친 듯이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출구를 찾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헐떡이며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집은 예전 큰 화재로 가족들이 모두 죽고 이제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의 경험이 단순한 착시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우리를 맞이했을까?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날의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기묘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저택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집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악명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저택의 창문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주인공은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대학생이었다. 마을 환경에 익숙해지고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던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에 가보기로 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앞장서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낡은 목재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 중 한 명이 갑작스런 냉기를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의 공기는 무거웠고 그들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택 안을 조사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가득한 가구들이 여전히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둡고 긴 복도 끝에 있는 문이었다. 이상하게도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주인공은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누군가가 놓아둔 듯한 낡은 그림 한 장이 있었다. 그림 속 인물은 희미하게 웃고 있는 소녀였지만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그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곧이어 피아노에서 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라도 담고 있는 듯 이내 그들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그들은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과 천장이 마치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꿈틀거렸고 그림 속 소녀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며 그들을 응시했다. 그리고 갑자기 저택에 있던 모든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달렸다. 그의 뒤에서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다. 마지막으로 돌이켜본 저택은 이미 불빛 하나 없이 무거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밖으로 탈출한 그는 끝내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그 후로도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또 다른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저택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주인공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경고했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저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장소였다.